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행신점 일산 가로수점으로 네. 확장 이전하면서 네네. 자리 잡고 고객들 안정화시키고 네네. 이러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간 네. 보내셨는지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네.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니까 분위기가 새로운데 이런 날이면 브런치 땡기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 좋은 날 좋은 공간에서 네. 좋은 사람들과 네. 아침 문화를 즐기려고 오시는 네네. 분들이 많아지시죠. 네. 그러면은 요새 프로멘스나 네. 매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무래도 봄으로 가면서 매출이 20% 정도 이상은 신장을 하죠. 날씨 좋으면 이렇게 나와서 브런치 하고 싶은 마음이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아,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좋고 더워지고 이러면서 옷이 되게 얇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하고 살을 더 찌면 안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샐러드나 브런치나 이렇게 네네. 가벼운 음식으로 간단하게 드시려고 하는 수요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지축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성수기 때는 6,700 정도. 네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성수기 때 7,000 이상의 목표이고요. 비수기 때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여기 건물이 대표님 건물이기 때문에 네. 월세 부담이 없잖아요. 월세 부담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비즈니스고 운영이고 네네.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월세에 부담은 없지만 운영에서 월세는 운영비에 넣고 빼죠. 그래서 결국은 네. 임대료 받고 운영 네네. 수익 받고 일거양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물 네네. 같이 살리고.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면서 매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리고 임대료도 저희가 이제 정산해서 재날짜에 정확하게 네. 안 줄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월세를 꼬박꼬박 다른 건물주한테 내는 그런 로드샵 매장이랑 비교하면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날까요? 저는 수익률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임대료를 주나? 네. 여기서 임대료 별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일단 장사할 때는 마음의 안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가에서 하면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주는데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가에서는 할 수 없고 결국 비즈니스라는 거는 내가 임대료 내고 뭐 내고 했을 때 이게 얼마야 이제 이런 게 비즈니스예요. 꼭 내 건물이다 남의 건물이다 이런 기준을 떠나서 어떤 비즈니스 이익에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임대료 내고도 저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자가가 있는 분들은 월세를 받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임대료도 제때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에 받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건물주 같은 분들이 자기 돈이 있어서 건물을 사는 경우보다는 거의 은행 융자나 대출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게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의 삶이 조금 뭐 질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에 그런 받는 거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이거를 운영하면서 투자도 했잖아요. 그럼 투자 수익도 내가 운영하면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제가 했을 때 운영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극대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한 브랜드 안에서 두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하는 부분과 프로메사 나우라는 네.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그렇죠.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이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 그렇죠.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네네.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네네. 이렇게 운영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운영하시는 점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을 벌고 있네 뿐만 아니라 내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늘고 있네 이만큼 늘어나겠지 네. 라는 그런 좀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까지 생각하실 수 생각할 있으니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돼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디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냐면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이윤을 많이 내고 성장한 회사는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라는 네. 거를 많이 공부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뒤에는 다 자기의 부동산의 비밀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옛날에는 사면 오르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부동산이든 그 가치를 더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네. 프로메사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가치라는 거는 네네. 문화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시대에 맞는 거야 네. 되고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것만 구현해주면 결국은 부동산 가치를 더하는데 프로메사 나우가 많은 기여를 하지 않나.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판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가치 있는 거를 사려고 해요. 전에는 그냥 가치보다는 내가 이거를 사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 이거에 더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수요도 줄어들었고 사는 사람도 가치 있는 거를 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외식업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런 소비를 하고 그런 선택을 받으려고 네. 하면 공간, 음식, 가치 이런 거를 그 안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이제 프로메사 나우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보셨잖아요. 과연 이곳이 돼? 이렇게? 그쵸? 근데 이곳에서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 건물이나 이 공간에 그 정도의 가치를 저희가 넣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확장해서 들어간 일산 가로수길 점이 사전에 듣기로는 공실이 꽤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한 8개월 정도 공실. 8개월 네. 공실이었던 매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프로메사 나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런치 네네. 시간에 대기 걸리는 게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평일 5일 중에 3, 4일이면 대단한데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일산 가로수길 점도 대표님 소유의 상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부동산 가치와 매장의 가치가 둘 다 올라가는 형태이겠네요. 이전에 공실일 때도 대표님 매장이셨어요? 공실일 때도 저희 매장이었는데요. 네. 부동산에 내놔보니까 네네. 금융 이자도 임대료가 안 되더라고요. 가로수길을 보시게 되면 공실이 꽤 많아요. 임대료는 그 주변 여건이나 공실에 따라서 임대료가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 측정이 시세보다 높다 낮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금융이자도 안 되는 임대료로 측정이 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하게 되면 임대료나 금융이자를 거기서 해결이 되고 투자 수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일거 3득 정도 이렇게 되죠. 양득이 아니라 또 네, 3득까지 3득 정도. 지금 확장 이전한 가로수길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장이 뭔가요?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한번 매장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네, 뭐 한번 같이 가로수길 오픈한 데를 한번 네네. 이동해보죠. 좋습니다. 네. 대표님 일산 가로수길점 왔는데 지축점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이네요. 그렇죠.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네. 왜냐면 층고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5m 정도 떼는 데가 없어요. 2층 높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가를 보는 때도 천정 높이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호텔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가잖아요. 네. 걔네들 층고가 다 높아서 시원하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2층을 왜 사지? 상가는 다 1층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숨은 상가가 있고 나홀로의 독립적인 상가가 있는데 네. 여기가 돔이 4군데거든요. 그 돔이 어떻게 보면 묻히지 않은 상가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거고 우리가 한 달 전에 확장 이전 오픈할 때도 가로수길 상가 다 죽었다. 거기 다 안 되는데 왜 가세요? 왜 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죽었다, 공실이다 이런 걸 떠나서 브랜드 자체가 확신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그렇지만 매출이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5천 이상 정도. 그럼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1억이요. 1억이요. 네. 그럼 이제 오픈해가지고 또 고객님들 이제 계속 모시고 하면서 1억을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 목표를 언제적으로 잡고 있냐면 네. 올 가을로 잡고 있어요. 올 가을. 그러면 3개월? 4개월? 요 정도네요? 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고 있어요. 지축점이랑 동일하게 대표님의 상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상가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 다 잘 나올 거라고 보시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도 사실 점심시간을 좀 비껴나간 시간에 오기는 했어요. 근데도 손님들이 차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의 매출로 뭔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3개월 후에 목표 매출을 보면서 이 정도의 브랜드 파워가 있고 이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브랜드 자체적으로 개선이나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부분 혹시 있으신지? 네. 조금 더 승기를
하면서 생산성이 나오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 거기에 맞는 운영 매뉴얼, 그 다음에 교육 매뉴얼 이런 것들을 네네. 매뉴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낸 거.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시스템으로 매뉴얼로 더 장착시키는 게 매출이 일어나고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네. 더 체계화시키고 더 고도화시켜야 해요. 대표님과 기존에 이야기 나눴었던 내용 그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브랜드를 좋은 부동산 가치가 있는 곳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운영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다음 편이 벌써 기다려지는데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